유리가 떨어지니 자동차가 정말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새벽 2시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작은 돌이 날아와 앞유리를 강타했죠. 아주 작은 돌이었는데 고속도로다 보니 빠른 속도 때문에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에 조그마한 균열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만일 조금만 더 큰 돌이었으면 정말 큰 사고 났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쩍 소리가 나면서 실시간으로 균열이 옆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눈앞에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나아갔죠. 짜증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유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제가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교보문고의 사내 벤처기업인 아트리버스와 문학 전시도 진행했고 소설가이다 보니 출간한 작품을 홍보하고 또 새로운 작품을 집필하느라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기에 또 아버지가 다치시는 바람에 서울과 본가를 매일같이 왕복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수리할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절로 나왔죠. 일단 운전을 하는데도 너무 불편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으니 계속해서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유리의 균열이 운전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어요. 균열이 유리의 단층을 만들어서 시야를 왜곡시켰거든요. 마치 찢어진 옷을 꼬매면 일부 옷감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단층을 기점으로 시야가 완전히 축소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고속도로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 단층 사이에서 반사가 돼서 제 눈으로 직접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집에 도착해 날이 밝자 수리 방법을 알아봤답니다. 찾아보니 고속도로에서 돌방을 맞아 유리가 손상된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다른 차량의 적재물 낙하로 인해 차가 파손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토대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 도로 상태의 불량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입니다.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포트홀 같은 곳을 지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구간마다 관리 주체가 다른데 사고 발생 구간에 관리부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고 이 경우도 블랙박스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 이외의 사건은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신고를 해도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차량이 있었지만 어디서 돌이 날아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블랙박스를 돌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답니다. 저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보니 이번에는 자차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날이 밝자 바로 유리 업체를 찾아갔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복원이 가능한 유리 파손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신 형태와 범위가 작아야 가능한 부분이었답니다. 균열이 8cm 이상이 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전면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리가 HUD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서 가격대가 비싸다고 했어요. 총 75만원이었는데 보험 처리를 했고 개인 부담금은 35만원이 들었어요. 여기에 썬팅을 추가해서 총 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수리 과정이 궁금해서 지켜봤어요. 앞유리를 뜯어내려면 본넷을 열어 결속 부품을 제거해야 하더라고요. 수리를 할 때는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정말 믿음이 갔답니다. 더불어 내부의 룸미러와 하이패스 등 기계장치를 제거해야 했어요. 이 모든 탈거 과정이 진행된 후에 유리가 접착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떼어냈어요. 유리가 떨어지니 자동차가 정말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차가 일이 되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이제 새로운 유리를 부착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유리는 붙기 전에 썬팅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필름은 버텍스 900 제품이었어요. 썬팅 같은 경우는 출고할 때 주위에서 금속 반사 필름을 추천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필름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어두운 느낌을 좋아해서 처음에도 버텍스 제품을 선택했어요. 보통 썬팅 시공 같은 경우는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썬팅을 미리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색적으로 느껴졌어요. 유리를 부착하기 전에는 유리 전용 실리콘을 정밀하게 도포해줍니다. 저는 큰
큰 자동차의 앞유리가 실리콘 하나에 부착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제 썬팅이 완료된 유리가 차에 부착되었습니다. 정말 감쪽 같아졌죠. 수리를 하며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유리 파손 사고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수리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차량이 7, 8대가 방문했답니다. 한 업체에도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수요가 있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유리 업계도 꽤나 큰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유리 교체가 끝났습니다. 유리를 교체하면 하루 동안은 업체에서 붙여준 테이프를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실리콘을 도포하고 유리를 얹은 거다 보니까 실리콘이 굳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업체 측에서는 시공 후에 블랙박스를 붙여주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시공 후 하루가 지난 뒤에 테이프를 띄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유리에 무리를 주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유리 파손 사고는 우리 모두 대처 방법을 잘 알아두자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G70의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윈터 타이어 교체 이야기, 엠블럼 교체 이야기, 휠 교체 이야기, 그리고 다운 스프링 시공 이야기까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